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벤츠 EQA 혹한기 테스트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하의 날씨 아침 7시입니다. 이곳 반포에 있는 충전소를 출발을 해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왕복해서 달려가면서 한겨울 겨울철에 EQA의 배터리 성능,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QA의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204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2022년형 모델에는 244km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차는 작년 8월에 인도를 받은 2021년형입니다. 저온 주행 가는 거리 204km로 인증을 받은 모델인데 과연 실주행에서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직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EQA 혹한기 테스트 출발합니다. 자, 원래 충전은 평소에 배터리는 80%까지 충전을 권장을 합니다. 배터리를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80%까지만 충전을 해라 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장거리 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충전해서 바로 이동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100%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아침 7시 19분 영하 4도 기록하고 있죠. 주행 가는 거리 지금 358km로 나오는데요. 자, 주행 가는 거리 358km가 나오는데 지금 에어컨을 모두 끈 상태입니다. 자, 에어컨이 모두 꺼졌죠. 꺼진 상태에서 357km 주행 가는 거리 나오는데 송풍을 1단계로 하면 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268km로 줄어들죠. 여기에 풍량을 조금 더 높여도 주행 가는 거리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더해도 주행 가는 거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68km. 그러니까 에어컨을 껐을 때 주행 가는 거리 357km. 그리고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268km인데요. 자,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난방 히터를 안 틀 수가 없죠. 히터 작동시킨 채로 주행 가는 거리 268km인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자, 연비 리셋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 드라이브 셀렉트 에코 모드로 가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72km로 확장이 되네요. 좀 더 멀리 갈 수가 있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배터리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떨어집니다. 배터리에 의지해야 되는 전기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계절이지요. 주행 가는 거리가 상온에서는 305km로 인증을 받았죠. 하지만 겨울철에는 204km로 인증받았고요. 딱 100km가 줄어듭니다. 영하 6도의 차가운 날씨를 뚫고 달려갑니다. 벌써 주행거리가 8km 정도밖에 되지 15분 동안 8km를 달려왔을 뿐인데 주행 가는 거리 235km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지고요.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됩니다. 실내는 데워졌으니까 외투도 벗지 않고 외투 입은 채로 그냥 운전하겠습니다. 열선 스티어링을 끄고요. 잠깐 선풍 끄죠. 그러면 빠르게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이상 올라오고요. 또한 이제 낮이 돼 가면서 온도가 좀 더 올라오면, 기온이 올라오면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적지 전북 고창의 고인돌 휴게소, 목포 방향 고인돌 휴게소를 잡아놨는데요.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거기까지가 약 250km 정도 되니까요. 조심해서 가면 그곳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주행 가는 거리가 50km 정도는 안전거리로 확보를 하는 게 낫겠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50km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충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플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곳에 목적지에 충전소가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톨게이트를 이제 통과를 합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차량 터널 막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이곳까지 약 103km 달려왔네요. 평균 연비 kWh당 5.1km고요. 공인복합 연비 kWh당 4.1보다 1km를 더 달린 연비 보이고 있죠. 평균 속도 시속 68km였고요. 주행 가는 거리 213km가 남았습니다. 전북 고창의 고인돌 휴게소까지 166km가 남아 있으니까요. 목적지까지 경유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1차 경유지 고창 고인돌 휴게소 약 24km 앞두고 있습니다. 갈등이 좀 생기는데요. 서울에서 250km 지점에서 충전하기 위해서 고인돌 휴게소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목포까지 약 104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 112km죠. 논스톱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게다가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 실제로 달리는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완충 100% 충전해서 약 26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알려줬는데 지금 230km를 달리고도 110km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갈등이 생기네요. 논스톱으로 노려볼까? 네, 서울을 출발해서 256km를 3시간 9분 동안 달려와서 지금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90km가 남아 있고요. 목포까지는 약 8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60km 남짓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달려와 보니 256km, 거의 그 거리를 다 달려왔는데도 90km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만큼 이런 혹한기, 낮은 기온에서도, 영하의 날씨에서도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여줬다라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포까지 충전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10km 미만으로 남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에서 충전하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이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혹한기에 충전 없이 논스톱으로 달렸다라는 자극적인 내용도 좋겠지만 또 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곳에서 충전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고 DC 콤보로 가고요. 네, 40분 동안 충전을 했는데요. 얼마나 충전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59%가 됐습니다. 40분 동안 충전했는데 100% 충전은커녕 60%도 채 안 된 거죠. 약 10% 정도 남아 있었다고 본다면 40분에 50%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전 완료 누르고요. 여기 용량 50kW라서 그렇군요. 100kW면은 좀 더 빠를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릴리즈 시키고 빼면 바로 빼집니다. 그러니까 고속 충전기의 충전 제한 시간 40분입니다. 40분 동안만 충전할 수 있는데요. 40분 충전을 했더니 풀 충전은 안 되고요. 60%가 충전이 된 거죠. 배터리 잔량은 약 10%, 15% 정도 있었다고 보면 50% 정도, 40분에 50% 정도 충전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충전기가 고속 충전기이긴 하지만 50kW짜리 충전기예요. 100kW짜리 충전기였다면 같은 충전량은 더 많아지겠죠. 거의 배에 가까운 충전량 보일 수 있었을 텐데 50kW짜리여서 충전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200km 주행 가는 거리 확보를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난방이 내연기관 차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아무래도 좀 난방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좀 냉기가 돌고요. 그래서 외투를 입고 그냥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졸리지는 않아서 좋네요. 뜨끈할 정도로 이제 실내가 더우면 긴장도 풀리고 졸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약간 냉기가 도는 정도의 난방, 물론 몸이 닿는 곳은 또 따뜻합니다만 이 냉골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무릎 아래쪽 그리고 코끝 살짝 시린 듯한 느낌도 들고요. 해서 졸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차 배터리 용량이 66.5kWh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료들 보면 이 차 원래 배터리 용량은 79.8kWh다. 다만 그 안전 마진, 이제 일부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고 난리가 났었죠. 배터리 안전 마진이 충분치 않아서 화재가 났던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의 100%를 박박 긁어 쓰면 그만큼 화재 위험, 안전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배터리 용량이 한 80-90% 정도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차도 배터리 용량이 원래는 79.8kWh인데 66.5kWh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비 kWh당 5.2kg라는 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공인복합 한겨울에 이 혹한기에도 공인복합 연비 이상의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충에서 500km, 600km 달리는 차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EQA의 주행 가는 거리의 제한은 차를 타면서 가끔씩 느끼게 되는 불편함일 수 있는데요. 전기차를 타고 그렇게 장거리 운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유래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먼 차를, 멀리 갈 수 있는 차를 고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도심 생활에서 100-200km, 하루 멀어야 100km 정도의 반경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충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일 집에 완속 충전기 설치를 해서 완속 충전 매일 해도 되는 것이고요.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적으로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차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장거리를 뛸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서울에서 천안 정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정도였고요. 도심에서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거리를 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굳이 목포까지 갈 일이 없는데 이 시승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낮이 되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기온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 3도고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배터리와 연비에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냥 충전하지 않고 그냥 목포까지 달릴 걸 그랬나요? 뒤늦은 후회? 하지만 후회할 거 없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미덕입니다. 자, 점심 먹고 다시 되돌아가시죠. 예, 이제 목포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목포에 있는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고전압 충전기에서 마지막 충전해 볼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고장나 있네요. 목포의 노적봉이라고 하네요. 노적봉 앞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아까 먼저 들렸던 데서 충전기는 고장이 나 있었죠. 이렇게 충전기가 고장이 나 있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근처에 다른 충전기가 없으면 상당히 난처할 뻔 했는데요. 그나마 바로 근처에 충전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96% 충전이 됐고요. 주행 가는 거리 330km가 됩니다. 330km가 나오는데 송풍을 끄면 거의 365km가 나오거든요. 자, 서울까지 344km가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 365km가 나옵니다. 그 항구를 내려다보는 유달산 둘레를 따라서 한번 달려봅니다. 네, 이제 목포 출발해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목포 톨게이트 빠져나갈 텐데요. 주행 가는 거리 348km, 목적지까지 거리는 330km입니다. 목포 톨게이트 통과했습니다. 지금 영상 3.5도, 히터를 따로 틀지 않았는데 실내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날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죠. 날씨, 특히 기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충전할 때마다 체크해놓은 100% 충전할 때마다 체크해놓은 주행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온도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온도와의 상관관계 어떻게 변하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추가 충전 없이 서울까지 가보려고 했으나 무리입니다. 지금 서울까지 148km 남았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 122km에 불과합니다. 약 20km 이상, 26km 가까이 편차가 나는 거죠. 추워서 공조 스위치를 켜면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줄어듭니다. 115km로 줄어드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서울까지 추가 충전 없이 가기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충전을 하고 가야 될 텐데요. 약 여기서 90km 더 가면 안성휴게소가 있습니다. 안성휴게소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이핏 충전소가 있는데요. 이핏 충전소도 경험해 볼 겸 이핏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기차 이제 충전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장거리를 운행하고 보니까 충전소는 어디 있지, 혹시 고장나지는 않았을까, 플랜 B까지 감안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담 있고요. 특히나 EQA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아주 길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장거리를 움직인다 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야 된다 라는 가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배터리 충전량 부족,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잔량 15%에서 배터리 충전 부족 메시지가 뜨는 거네요. 안성휴게소까지 27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 49km 남았습니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이핏 충전소가 있는 안성휴게소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이런 배터리 경고가 들어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 가다가 길을 놓친다거나, 그래서 더 많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또 충전소가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충전소가 없거나 충전기가 하나뿐인데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추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난감하겠죠. 안성휴게소를 택한 이유,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서서 휴게소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일단 없다. 그리고 이핏 충전소는 충전기가 여러 대 있어서 6개인가 있을 겁니다. 충전기가 고장이 나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충전기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안성 휴게소를 택한 겁니다. 안성 휴게소가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상행선, 하행선에 다 이핏 충전소가 있으니까요. 군산 휴게소에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다니실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운영하지만 그 개방형입니다. 벤츠 EQA도 이핏에 가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핏에 회원가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회원이 아니어도 일반 그 카드를 이용해서 비회원 충전도 가능하니까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담아 놓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연비 계산할 때, 주행 가는 거리 계산할 때 충전기가 거기에 없으면, 거기서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면 플랜 B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휴게소로 일단 들어가서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핏 충전소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아이고 충전소가 다 비었네. 여기 초고속 충전까지 되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EQA가 초고속 충전을 받아주지를 않아서 초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는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죠. 초고속 충전은 아니지만 급속 충전이라도 되는 게 어딥니까? 자, 이핏에 넣고 이제 이핏 충전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넓은 데서 제 차 한 대 지금 충전하고 있네요. 한번 충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충전으로 하고요. 회원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제 정보가 뜨죠. 제 차가 맞습니다. 확인하면 결정한 충전 정보, 충전도 급속. 예. 아, 이건 또 비싸네요. 그래도 뭐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급속으로 충전 중입니다. 53분 동안 충전하게 되네요. 충전이 완료됐다네요. 케이블을 충전기에 바르게 거쳐주십시오. 80%까지 충전을 했고요. 충전 시간 30분 55초가 걸렸습니다. 50.87kWh 충전을 했고 18,810원. 그러면 얼마야? 제일 비싼 것 같으네요. 이핏 충전 시설은 좋은데 충전 요금은 제일 비싼 듯 합니다. 제일 비싸요, 이핏이. 마지막 충전까지 마쳤고요. 지금 저녁 7시 딱 12시간 지났습니다. 네, 이제 서울 톨게이트도 지나왔고요.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집을 나섰는데요. 지금 저녁 7시 지나고 있습니다. 꼬박 12시간 동안 이 차 안에서 지냈는데요. 충전을 3번을 했죠. 아주 추운 날씨여서 처음 충전을 할 때 고속 충전기지만 50kWh짜리였죠. 50kW짜리 충전기에서 날씨가 추워서 충전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까지밖에 충전이 안 됐죠. 그와 비교해 보면 목포에서 기온도 영상이었고 충전기도 100kW 충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거의 배 이상 났죠. 그래서 90%까지 충전이 가능했고요. 고인돌 휴게소에서 충전을 100%까지 했다면 한 번만 더, 2번만 충전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플랜 B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아직은 특히나 전기차 가지고 장거리를 운행을 할 때는 아직은 좀 제약 요소들이 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벤츠 EQA 주행 가는 거리 306km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저온이 계속되는 한겨울철, 겨울철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20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차의 경우에 2022년형인 경우에 좀 개선이 돼서 244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 라고 공인 인증을 받았고요. 하지만 아침 영하 7도, 6도, 7도 정도의 상황에서 서울을 출발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260km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목포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255km 지점 고인돌 휴게소까지 도착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가까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속 상황에서도 공인복 저속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다라는 것 확인을 했고, 사실 뒤늦게 다 이제 지나고 나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굳이 고인돌 휴게소에서 충전은 하지 않아도 좋지 않았나, 그냥 목포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뒤늦게 전해봅니다. 후회 혹은 뒤늦은 생각 전해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배팅하는 자세로 차를 타는 것, 전기차를 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안전하게 차를 타는 게 맞겠죠. 기회가 될 때 조금씩이라도 충전을 해둬서 좀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를 탄다는 것,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탄다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 있고요. 특히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몇 개의 대안을 함께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동승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히터를 끄고 움직이는 구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릎 담요 같은 거 준비해 뒀다가 동승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전기차를 타는 센스라면 센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고요. 자, 혹한기 운행한 것 치고는 연비 상당히 잘 나왔죠. kWh당 5.2가 나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4.1인데 한겨울에 차가운 영하의 날씨를 뚫고 달린 연비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봄이든 혹은 여름이든 같은 코스를 한 번 더 달리면서 오늘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한기 데이터와 아주 날씨가 화창한 봄날의 데이터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아마도 오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짐작을 해본다면 목포까지 추가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이 차 저 혼자 탔다는 것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D 오토의 에코를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규정 속도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110km, 시속 110km 이상 달리지 않았고 가감속하지 않았고 최대한 경제 운전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교대역에 다 왔고요. 영하의 날씨를 뚫고 목포까지 다녀온 벤츠 EQA 혹한기 테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